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있었죠.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TV 토론 혹시 보셨을까요? 네, 봤습니다. 네, 좀 어떠셨는지. 딱 30분을 보고 나서 결론이 났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앞서 모두의 오늘 그 주제가 트럼프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이제 얘기해 보자라는 얘기인데요. 네. 내일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 관련주들이. 그런가요? 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업종의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내일 장에서 뜨거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시장의 바람의 변화입니다. 기존까지는 우리가 실적오전 가치주들이 시장을 주도했죠. 예를 들어서 방산, 화장품, 식음료, 전력기기 이러한 종목들이 실적오전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줬어요. 과거에도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적 측면에서 박스권 내에서 지수가 움직일 때는 이런 가치 섹터가 보통 시장에서 강한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장이 새로운 영역에 도달할 때, 신고가라든가 그동안의 박스를 돌파하는 지수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장이 가는구나라고 대부분 생각해서 네. 시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유동성이 확보되죠. 유동성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나 등등의 그 성장 섹터가 움직였던 여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들은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첫 번째, 내일도 뜨거울 것이라는 결론점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앞서 우리 앵커가 지난 금요일에 대선 토론을 참관했느냐, 봤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당연히 봤고요. 예. 딱 보면서 30분을 보고 나서 결론을 내린 내용이 뭐냐면 네. 트럼프와 바이든은 둘 다 시장에 돈을 푸는 관점에서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미국 우선 정책이죠. 네. 그래서 시장에 돈을 푸는데 방법이 달라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혹시 주식 투자를 해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무제한 양적 완화, 법인세 인하, 기업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 이게 트럼프의 정책적 방향이거든요. 네. 법인세 같은 경우는 38%에서 21%까지 인하를 시켜주면서 기업들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를 사줬어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채를 사주면서 이 회사채와 은행채를 나중에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은 정부가 사준 회사채 자금을 받아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M&A 등등의 여러 가지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들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치가 올라가겠죠. 은행들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대출을 할 때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달러화가 약세로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원달러도 하락을 하겠죠. 이런 전반의 흐름들이 분위기가 진행되면서 지난 2018년도, 19년도, 17년도에도 그랬지만 바이오시밀러,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 당시에 2차 전지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의 성장 섹터가 굉장히 강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장에 돈을 푸는 관점이 달라요. 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행동의 하나는 채권을 발행했죠. 2조 5천억 달러에 대한 예. 채권을 발행했어요. 채권을 발행해서 발행된 채권이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확충을 했어요. 전력기기 사업 관련해서 이들 종목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가 올랐던 거죠. 네. 다리도, 교량도, 고속도로도 계속 교체하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방식이 기업에 직접적인 돈을 푸느냐 아니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 돈을 푸느냐 이 관점이 달라요. 인프라 확충하는데. 그렇죠. 예. 채권을 발행해서 인프라 확충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많은 수량의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강세 현상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푸는 건 동일하지만 방식이 달라서 시장에 영향도를 주는 측면에서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시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박스를 돌파하는 시장의 성장주가 움직이는 관점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요.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위주의 정책인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약세로 기조적 전환을 하면서 성장 섹터가 강할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장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의 강세는 내일도 뜨거울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 해석되는 지점에서의 내용이죠.
네. 지금 저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봤는데 네. 어쨌든 이제 거시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큰 차이가 없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좀 전적을 보면은 네. 약간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랬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RA가 아예 폐지되진 않더라도 사실은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한편에서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호재입니다. 역시 호재인가요? 네. 왜냐하면 IRA와 관련돼서 완전한 폐지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축소를 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축소를 할 경우에 국내 배터리 셀사들이 악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호재입니다. 왜 그렇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시장 우월적인 독점적 지위를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해서 국내 셀사들의 주가도 또 매출 상황에서의 기업 재무적 측면에서의 흐름이 다소 경직된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났던 것은 경쟁사들이 예. 계속해서 출연했던 것 때문이거든요. 유럽에서도 뭐 중국은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진행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IRA와 관련된 그 보조금 축소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다른 경쟁사, 그러니까 5위권, 10위권 밖에 있던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될 때 기존의 강한 흐름에서의 그 배터리 사업에 대해 추진했던 회사들은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로의 접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IRA 축소가 될 경우에 국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호적이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도 하나의 그 흐름을 해석하는 내용에서의 부분이죠. 오히려 호재라고 하니까 또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을 정말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우려되는 지점을 좀 짚어볼게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사실 블록딜 이슈로 좀 크게 6월에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악재들은 이제 해소됐다고 봐야 될까요?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고 네. 최근에 그 블락딜을 통해서 대량 그 협의 거래가 일어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LS 머티리얼뿐만 아니고 뭐 등등등 최근에 종목들이 엔캠이라든가 네. 에코앤드림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대량 협의 거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그 종목들의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하기 직전 단계 5월에 네. 금양이 대규모 그 협의 거래를 통해서 500억 정도의 자선 그 블락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 직전에. 그렇죠. 네. 블락딜 거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모펀드 중심으로 한 물량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모펀드에 넘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모펀드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사가는 사모펀드는 2차 전지에 바닥이기 때문에 사간다. 이러한 관측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락딜이 있어서 주가가 빠진다, 하락한다. 일시적인 흐름에서의 최근까지의 내용은 대량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한다라고 하지만 협의 거래입니다. 블락딜은 네. 서로 책정된 가격에서 스퀘어시키는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분위기에서 최근에 하락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블락딜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네. 물량 이동에 있어서 주가가 새로운 바람에서의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해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블락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것도 보는 내용에서의 해석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보유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블록딜 이슈로 빠졌을 때 접근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4680 배터리 관련해서 네. 이게 테슬라에서 좀 자체적으로 생산을 약간 포기한 듯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좋은 얘기겠죠? LG솔루션이 수혜를 받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네. 오늘 주가력 측면에서도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에서의 오늘 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2차전지 또는 전기차 관련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네. 테슬라가 최근 내에서 195불의 박스권 내에서 하단부는 175불, 상단부는 195불 내에서 최근까지 한 3개월 정도 박스 내에서 등락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었어요. 예. 이러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지난주 목요일에서 195불을 돌파했고요. 지난 흐름에서도 198불 수준까지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됐어요. 박스권 돌파했다는 의미죠. 네. 추가적 상승을 나타나겠다라는 의미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 하나 더.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핫한 미국 시장의 핫한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아마존 신고가 수준에서의 상황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리비안의 주가입니다. 네. 리비안의 주가가 급등하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건 사실 이제 폭스바겐에서 투자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오른 게 그렇죠. 아닐까요? 재료적 가치가 반응을 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도 판단되지만 예. 주가적 흐름의 측면에서 볼 때도 그간의 하락 과정에서의 그리고 횡보 과정에서 매듭을 끌었다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해석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예.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비안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회사의 자금력 부분에서의 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돈. 그렇죠. 돈이 네.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외부로부터 차입을 지금 현재 받은 거죠. 네. 수혈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기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앞서 테슬라가 4680에 대해서 LG엔솔루션이 수혜가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리비안의 이 각형 배터리는 삼성 SDI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서의 LG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미국 기업에서의 테슬라, 리비안의 주가 흐름과 연동돼서 흐름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의 흐름은 바닥을 찍고 전환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내용에서의 해석점들은 악재 또 부정적인 내용에서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점이 오히려 더 저는 더 이게 불안합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좋은 얘기들만 있다. 네네네. 그러면 2차 전지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네. 셋업체들도 있고 네. 뭐 양극재, 음극재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어느 쪽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시장이 전환할 때 우리가 삼성전자나 소부장 종목들을 과거의 흐름을 판단해서 읽어봤지만 삼성전자가 22년 9월, 10월에 51,200원 바닥을 찍었어요. 예. 소부장 업체들은 그로부터 한 2, 3개월 뒤에부터 본격적인 주가 흐름이 상승이 됐어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산업의 전체의 바닥을 찍고 산업 전체가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은 일단 먼저 주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대표주가 움직입니다. 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바닥 찍고 움직였고요. 배터리, 2차전지 관련해서는 셀사 위주의 바닥점 찍고 흐름에서의 개선이 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양극재가 움직일 겁니다. 그럼 다만, 3사 먼저, 네. 코스피 먼저 움직일 거다. 다만 예. 주가의 탄력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LG엔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오늘 3, 4% 올라긴 했지만 네. 이 3, 4%의 상승률이 연일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겠죠. 뭐 1, 2%, 3, 4% 내에서 움직이는데 탄력도 측면에서는 양극재가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나는 안정적이면서 좀 느리지만 셀사로 가져갈 것이냐 또는 나는 주식은 리스크 앤 테이크 위험을 가져가는 만큼 수익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더라도 수익률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양극재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에서의 투자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좋은 얘기만 해주시니까 자꾸 우려감이 드는 건지 네네.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기대감은 가질 수 있어도 당장 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얼마 전 미국 시장에서의 그 기업 실적 발표,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났죠. 네. 실력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주가는 시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바닥이죠. 완전 바닥을 바닥이죠. 뚫고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실적치가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는 반응도가 원래 나빴잖아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제가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최근에 시장에서 2차전지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근 3개월 마이너스 25% 감소율이었고요. 20% 감소율이었고요. 19.5% 2차전지 수출이 감소세를 보여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출 감소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 그 관성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한 8월 정도가 되면 2차전지 네. 수출에 대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흐름에서의 모습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실적치에 대한 발표가 우려감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기대치는 낮아졌고 네. 산업은 바닥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주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이제 보유하지 않았는데 괜찮다니까 들어가 볼까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각각 전략 어떻게 세워야 두 가지 될까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차전지 종목이 전혀 없다. 예전에 고점 잘 팔았다. 네. 지금 사야 될 때입니다. 어, 신규 편입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그간의 물타기를 통해서 많은 수량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은 추가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보유자들은 완전하게 턴어라운드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리시고 신규 투자자는 2차전지 지금 사봐야 된다. 사도 된다. 발악권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투자자 측면에서의 보유와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물타기도 괜찮습니까? 물타기는 안 된다? 이미 많이 하셨을 거고요. 예. 물타기는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예. 이미 이전 단계에서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략까지 들어보면서 오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